네. 명태균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저요? 예. 저는 만난 사실이 없고 접촉한 사실이 없고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동영상 좀 보여줄 수 있나요? CBS 김현정. 예, 동영상 CBS 김현정 안 나오나요? 우리 저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 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면 그 영화 누가 보겠냐고. 누가 보겠어요? 우리 저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 정진석 너 나 알아? 너는 저 바깥에 묶어놓은 개잖아. 왜 그래 큰 소리 치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뭐 내가 그런 거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잘 모르면 여사 대통령 가서 물어보고. 예. 건드려야 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예? 아 여사 선생이라며. 대통령 박사라며. 자기들이 여사 선생을 사기꾼이라며. 그 여사는 뭐가 돼요? 예, 그만합시다. 예, 비서실장님. 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말 동물 취급을 받는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두 번째,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요거 있나요? PPT?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진석 실장이 아니라 여사의 영부인 이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모 비서관이라는 뒷말까지 돈다. 정말 명태균이한테는 동물 취급받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논설위원한테는 바지 실장 취급받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습니다. 오늘 나와서 또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질타받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또 한 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계속해서 오늘 명태균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매몰차게 중간에 끊었다 이야기를 계속 했고, 그리고 그냥 그 취임식 전날에 축하 전화한 거 받았을 뿐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언이 대통령실 정언은 경선 중간에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5일 날 2021년 11월 5일 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또 강혜경 씨는 당선 이후에 뜸했다라는 이제 그런 정언을 했었어요. 이 정언 사이에서도 충격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실장님 경험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때 기본적으로 초청장을 언제 정도 보내나요? 그 훨씬 전에 보내서 취임식 날 오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반석은 5월 2일에서 5월 4일 날 초청 대상자들한테 그 초청장이 갑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그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대통령 부친이셨던 고 윤기중 선생 바로 뒷자리에 명태균이 앉아요. 그러면 경선 이후에 단절됐던 관계가 5월 9일 날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얼떨결에 받은 전화가 아니고 적어도 그 일주일 전에 또는 그 열흘 전에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은 관계가 유지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실장님께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 늦게 갔고 그리고 잘 모르고 그래서 명태균한테는 동물 취급받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논설위원한테는 바지 실장 대우를 받나 봅니다. 옆에서 쳐다보기 안타깝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또 그 언론에 김건희 라인 대 정진석 라인의 그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인사위원장인데 김건희 여사의 핵심 그 이 소위 말하는 칠상시라고 하는 강훈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정진석 실장께서 이 부분에서 막고 있다 하면서 그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바지 실장의 동물 취급받고 있는 정진석 실장이 그나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라인에 물려가지고 꿈쩍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문화일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17%로 나타났고 한국갤럽에서는 19%로 나타나면서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20%의 지지율이 붕괴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실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국민들마다 저마다의 시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의 78% 또는 국민들의 72%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조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국민들이 뭐 안다고 라고 하면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 그 못된 시각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 자체를 왜곡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좀 진지하게 합시다 이제 좀. 고맙다 이러면 되지 왜 영어를 써? 난 못 알아듣는데. 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답 잘못해가지고 하룻밤을 또 넘기는 그 이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아까 그 우리 고민정 의원 질의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제가 기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0월 17일 날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윤 대통령 나라와 부인 사이에서 결단할 때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명 여사의 지시를 왕명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왕명을 출납하면 김건희 라인 비서관 행정관들이 움직여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모르는 가운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그런가요? 제가 4월 24일 날 부임한 이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회의에서 오간 얘기들이 김 여사에게 아직도 바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 여사가 시키지 않았어도 김 여사 라인 가운데 누군가가 회의 내용을 여사에게 갖다 바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라인을 정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는데 김 여사 라인 정리됐습니까? 김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네. 예, 해석이 제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기관장으로서 비서실을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것 저희 기본 직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개념 정리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개념 정리에 있어서 그냥 대표적인 게 칠간신, 칠상시 이제 이런 표현들의 구체적인 명단들은 동아일보나 여러 그 보수 언론에서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리를 그 촉구하고 나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명태균과 그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어제 알려진 통화 내용에 대해서 중앙일보 오늘자 사설 근데 하루 지났나요? 어제자 11월 1일 날 사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우선 이번 통화 녹음 공개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라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네. 예, 동의 안 하실 거로 생각하고 지난달에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8일입니다.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선 막바지점 국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통화 내용은 경선이 끝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제가 느끼기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일보 사설도 똑같이 썼네요. 한마디로 구차하다. 매사가 별 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라고 진보 언론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중앙일보가. 그죠? 소위 말하는 그 범죄 집단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조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범죄 집단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중앙일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써왔던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범죄 집단이요? 그거는 제 이야기고요. 조선일보가 범죄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 규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중앙일보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민심에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지금 실장 저 나머지 추가 시간 다 쓸게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가야 된다고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매사가 별 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에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라고 중앙일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4+1 개혁을 포함해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관되게 중앙일보의 사설처럼 오만과 독선밖에 안 보이는 대통령실의 그 답변 내용도 이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 어제 11월 1일자 사설 좀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날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라고 우기기에는 또 동아일보도 현 정권의 상당히 우호적인 보도를 해왔던 대표적인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 시절 명 씨가 해준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줬다는 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까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라고 이야기하는 명태균의 목소리 들으신 적 있죠. 이 내용인데
지금 동아일보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취임한 날이라서, 공천이 확정된 날은 취임한 날이라서, 즉 모의와 실행이 민간인 신분에서 대통령당 취임으로 이어지는 9일과 10일 사이에 모의와 실행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라고 동아일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를 더 지적을 하네요. 경선 막바지 이후에 명시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나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정폭될 전망이다. 아예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실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들이 거짓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경선 끝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동아일보는 아예 기존 해명이 거짓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동의 안 하시죠? 물론 동의 안 하죠. 네, 물론 동의 안 하시겠죠.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앞서 실장께서는 정치적, 도의적,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아일보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다시 한번 제가 조언합니다.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또는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는 민심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인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국민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분발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한 점이고 뭐를 더 분발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뭣도 모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 뭘 질문을 물어주십시오. 모르면 이 정도 쉽게 이야기해드리고 모르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예, 양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